중년이 되면 말썽을 부리는 성기능, 그만큼 성가신 녀석이 바로 배뇨장애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이 마려운 증상, 누구나도 덜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소변 때문에 잠을 여러 번 깨야 하는 증상, 이런 여러 성가신 증상들은 생각보다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채널 구독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저는 남자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운동과 성기능의 상관관계를 지금껏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립선이라는 주제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몇 편의 영상에서 종종 전립선 이야기를 드리곤 했는데요. 주변 분들이 전립선에 대한 더욱 깊은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듣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계획을 가지고 전립선에 대한 설명을 차분차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전립선 그 자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 같은 질환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그보다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전립선 이상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립선이 우리 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과 전립선 건강이 생식력과 배뇨 기능 모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가끔 할머님들께서 전립선이 나빠진 것 같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전립선 질환으로 오해하시는 경우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는 밤톨에서 호두알 정도고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과 그것과 비슷한 물질인 DHT라는 물질에 의해서 점점 자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방광 바로 아래라는 이 말, 이런 쉬운 설명과는 달리 전립선의 이 깊숙한 위치는 이걸 치료하는 의사들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전립선에 암이 생기면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골반의 아랫부분은 단단한 근육들로 막혀 있고 옆은 골반뼈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립선으로 접근하는 경로가 골반뼈 위쪽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작은 기관을 수술하다 보니까 출혈도 많이 생기고 제대로 깨끗하게 수술하기도 참 어려운 기관이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 그리고 또는 로봇 수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깊숙한 위치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기능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3분의 1 정도를 만드는데요. 이 전립선액이라고 부르는 이 액체는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고 생존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액은 그 속에 아연 농도가 높아서요. 요도 속으로 세균이 잘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정자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있죠. 또는 전립선액의 알칼리성 성질은 약산성으로 유지되는 여성의 생식기에서 남성의 정자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전립선은 액체를 만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근육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전립선은 생식 기능을 위한 단순한 분비기관을 넘어서 정자를 전달해주는 어떤 운동적인 생식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립선은 소변 배설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광에 모여있는 소변은 전립선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배출되는데요. 심지어 전립선을 통과하는 요도 아래 위쪽에는 소변이 밖으로 흐르지 않게 잡아주는 괄약근까지 있습니다. 전립선에 암이 생겨서 전립선을 제거해버리면 소변이 밖으로 줄줄줄줄 새어나오는 요실금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소변을 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주변이 자극되면서 잔뇨감, 빈뇨 같은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과 관련된 다양한 불편감 또한 발생합니다. 전립선은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정낭에서 만들어진 사정액을 사정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기능, 즉 소변이 나가는 길과 정액이 나가는 길이 만나게 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배뇨 기능, 생식 기능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립선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또는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우선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커지게 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배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들거나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오줌이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 요패라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질환은 보통 50세 이후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전립선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립선염입니다. 이 질환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여러 불편한 증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질환은 크게 급성과 만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고 고열, 고환, 심한 회음부 통증, 배뇨 곤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급성 전립선염과는 조금 다르게 미묘하면서 지속적인 통증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복부나 회음부에 뭔가 알 수 없는 불편감 같은 찝찝한 느낌이 나거나 소변을 볼 때마다 뭔가 덜 누운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들고 성생활에서도 뭔가 사정을 하고 나면 뭔가 개운하고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불쾌하고 찝찝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은근하고 길게 불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전립선염은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증상으로 찾아내기는 참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아주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배뇨장애, 혈뇨, 골반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때로는 뼈로 전이되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골반이 아프다든지 이런 골성 통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가 있고요. 가족력, 호르몬 변화, 서구식 식습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PSA 혈액 검사와 전립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회의를 하거나 학회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립선암 환자가 전립선암으로 인해 돌아가는 비율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 많지 않다. 치료만 잘한다면 조기에 잡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도 있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환자의 나이와 상태,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선이 무엇인지, 전립선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정액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요. 생식과 배뇨 기능 모두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 전립선이 건강해야만 배뇨 기능, 성 기능, 나아가 생식 기능까지 지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립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림으로써 그것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지혁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